안녕. 오늘의 미리 보기는 최면에 걸려버린 엄마. 뿅! 어서오세요. 이름도 보여요? 이게 보여요? 이건 저랑 상관없는 이름이고요. 화면이 50인치가 넘어서 아니 무슨 50인치가 넘는 걸로 이거를 예니밍을 보고 계시죠? 더 크게 보려고요. 아이 참, 저도 지금 제 얼굴 보는 거 부끄러워서 저는 이거 다시 볼 때 컴퓨터로 절대 안 보거든요. 좀이라도 작게 보고 싶어가지고. 네, 진짜 18세입니다. 보시다시피 요즘 학생들의 추리닝을 입고 있죠. 입원 중이었는데 이 병원에 확진자가 와서 못 나가요? 저런 불쌍해라. 이제 사는 낙이 예니밍밖에 없겠네요. 왜 라방 하다가 끊고 다시 했냐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올라갔어요? 지워야지. 왜냐면 아까 시작했는데 제가 실수로 꺼버렸어요. 아니 그 사이에 누가 좋아요를 눌러주셨죠? 쪽팔려, 빨리 지워야 돼. 하여튼 아까 갑자기 이게 카메라가 막 미쳐가지고 막 여기 그 책상 더러운 부분 있거든요. 여기 저 이렇게 콧물 닦는 용도로 막 휴지 갖다 놓고 막 물건 이것저것 있는 더러운 곳을 막 비추고 막 이러는 거예요. 카메라가 갑자기. 수다 본능. 아 진짜요? 이거 카테고리 교육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어저께 카테고리 교육으로 돼 있는데 제가 그 이상한 작품을 읽었던 거였어요? 그 둔부 거리는 그거요? 근데 제가 그거 어제 둔부 타령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저께 그거 그 생방송 다시 보기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보기를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둔부에 꽂혀버린 추리소설이라고 썼나?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검열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었던 제목이 없어지고 그냥 제가 맨 처음에 기본 설정으로 해놨던 책 읽어주는 여자, 추리소설 막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바뀌어 있고 그리고 그 미리 보기 화면도 제 얼굴이 있는 화면이 아니라 제 채널의 기본 화면으로 바뀐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둔부에 꽂혔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걸로 이제 해석이 됐나 봐요. 제목이 좀 야하긴 했어요. 아니 근데 둔부가 허벅지라며. 허벅지에 꽂혀버린 게 뭐 어때서. 아니 왜 잘 깠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의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또 해야 될 타임이었죠. 근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사진을 안 옮겼길래 급히 옮기려고 제가 이거를 막 폴더를 열었는데 그 막 폴더가 제가 이쪽 화면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쪽 화면으로 폴더가 다 떠야 되는데 저쪽에 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거 촬영을 할 때는 이쪽에는 조명을 놓거든요. 그래서 이쪽 화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아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기 화면을 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이 카메라가 당황을 하면서 제 얼굴을 찾으려고 막 온갖 곳을 다 비추면서 막 찾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당황해가지고 방송을 꺼버렸어요. 그래서 껐던 것이었어요. 급히. 둔부가 엉덩이에요? 아니 어저께는 왜 넓적다리 허벅지라고 나왔죠? 어제 찾아봤을 때. 그래서 결국에 사진을 못 옮겼어요. 근데요 제가 그 어디 왜 밖에 나가면은 버릇이 좀 있는데 저도 모르게 뭐를 막 계속 만지고 있어요. 손가락을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뭐를 막 계속 만지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휴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차곡차곡 딱 접어가지고 계속 말아요. 막 계속 이렇게 똘똘 말았다가 폈다가 말았다가 폈다가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손에 만약에 네킨이 없잖아요. 그럼 뭘 하냐면 손가락을 막 계속 이렇게 끝에를 만져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손을. 근데 집에 있으면 또 괜찮거든요. 근데 밖에 있으면 계속 이래요. 뭔가 그 밖에 있으면 불안한가 봐요. 결혼할 때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엄마도 그래요. 엄마는 결혼했는데. 근데 엄마도 그러는데 이것도 후원이 안 되죠. 미안해요. 왜냐면 제가 이거
일단 유튜브는 아마 그게 후원이 지금 안 되는 채널이고요. 근데 트위치도 후원이 안 돼요? 그럼 아무 데서도 안 되네요, 지금. 아프리카밖에 안 되겠다. 근데 엄마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 보면은 엄마랑 같이 뭐 딴 데서 뭐 상담받거나 하잖아요. 그 엄마도 뭐를 막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엄마도 있구나, 웃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저만 이상한 줄 알았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엄마가 집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까 엄마가 저랑 같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랑 같이 땅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거실 땅바닥에. 누워서 쉬다가 엄마가 계속 바닥에다가 손을 막 무슨 박자를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무 노래도 안 나오는데. 회원 가입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문득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요즘 들어서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 막 이런 거를 한대요. 노래도 안 나오는데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막 노래가 재생이 되는 것 같고 괜히 막 손으로 계속 박자를 맞추게 되고 손끝이나 발끝을 가만히 두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잘 들으셔야 해요. 그래서 계속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손을 끊임없이 움직여요. 막 이런 걸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때 강박 증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힘들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무슨 뇌에서 뭐가 전달되는 물질이 뭐가 교란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강박 행동이 자꾸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요즘에 힘들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엄마 회사랑 아빠 회사가 같은 종류의 그 회사예요. 비슷한 계열의 회사인데 요즘에 뭐가 잘 못 됐어요. 그래갖고 엄마 회사인지 아빠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를 없애고 회사를 통합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상황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아빠한테 얘기도 못하고, 왜냐면 아빠는 더 힘들 테니까. 그러니까 아무데도 얘기를 못하고 엄마가 막 그렇게 불안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막 계속 그렇게 강박 행동이 나타났던 거였어요. 맞아요. 세로토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죠. 엄마, 제가 예전에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막 많이 불안하고 그랬을 때 했던 방법이 있다고 그거를 한번 같이 해보자고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왜 유튜브에 이완 명상 치면은 영상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완시키는 명상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최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딱 누워있으면 이제 막 이런 거, 이마에다 신경을 집중하세요. 이마를 편안하게 펴니다. 막 이런 거랑 막 온 몸을 그렇게 다 하나씩 이완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뭐 손끝에 힘을 이렇게 줘서 오므리세요. 했다가 천천히 펴니다. 그리고 이제 손이 땅에 가라앉는 것처럼 스며드는 느낌이 듭니다. 손이 편안합니다. 막 이러는 거 있어요. 그거 자주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그거 없이는 잠을 못 잤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예니밍 틀어놓고 자긴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8분짜리 영상을 제가 틀었어요. 너무 길면 엄마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입문용으로 짧은 걸 하나 틀었어요. 그래서 엄마 보고 이거 지금 같이 한번 해보자고 이제 거기에 누워서 눈을 감으시라고 하고 저도 이렇게 딱 똑같이 눈을 감고 누웠죠. 근데 그걸 하고 했는데 중간에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게 막 발가락 끝을 이렇게 세게 오므렸다가 한참 오므리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펴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하려는데 발가락을 꽉 쥐려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이거는 잘 안 했어요. 그냥 막 이러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거 하다가 발가락에 쥐가 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최면이 다 끝났는데 이 최면이 끝나서 제가 엄마를 딱 쳐다봤는데 엄마가 거의 뭐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막 자다 깬 사람처럼 눈을 이렇게 뜨더니 혀도 잘 안 굴러가는 말로 되게 어눌한 말로 야 이거 이상하다 이래요. 자다 깬 말로 이상하대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랬더니 그러면서 왜요? 어때요? 좀 괜찮았어요? 막 이랬거든요. 그때 엄마가 이상해. 몸이 안 움직여. 이러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인대. 이제 보니까 최면에 걸려버린 거예요. 저는 그거 이완 명상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게 최면이 걸린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 틀어놓고도 잠을 못 자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엄마가 팔이 돌덩이 같아 이러는 거예요. 다리도 안 움직이고 팔도 안 움직인대요. 근데 지금 혀랑 눈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웃겨가지고 막 웃다가 엄마가 너무 순수한 마음을 가진 데에다가 이런 거를 처음 해보니까는 아주 너무 감쪽같이 믿어가지고 이게 최면이 걸려버렸나 보다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더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 영상을 처음에 딱 틀었을 때 엄마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처음에 딱 틀었는데 이제 말하는 사람이 이제 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 그랬나?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가 막 거기다가 되게 무슨 대답을 했냐면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해지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대요. 집중이 안 된대요. 그래 놓고선 최면에 걸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상태가 엄청 오래 지속됐어요.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해요? 함부로 뭘 만질 수도 없고 뭐 다치면 어떡해요. 그래갖고 근데 하필 그때 언니랑 조카가 왔어요. 왜냐면 오늘 엄마가 이제 그 맛있는 걸 많이 하셔가지고 언니랑 조카가 잠깐 들러서 음식을 가지고 가기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온 거예요. 왔는데 엄마가 누운 채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막 얘기를 했죠. 엄마가 하면서 막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막 조카가 또 와가지고 근데 조카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되게 배려 없어요, 애가. 그래갖고 엄마 막 이렇게 있는데 못 움직인다는데 막 팔을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저는 막 엄마 다칠까봐 막 걱정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웃긴 게 얘가 막 이렇게 팔 팍 했는데 이 팔이 이렇게 들린 상태로 또 그대로 굳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또 굳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또 엄마 어떡해 하면서 막 이렇게 손을 막 주물러주고 팔도 막 주물러주고 막 이렇게 움직여주고 했거든요. 근데 무슨 팔이 진짜 돌덩이처럼 피까지 차가워진 거예요. 팔이 다 차가워요. 그래갖고 제가 엄마 팔을 이렇게 또 편안하게 내려놨어요. 내려놨더니 또 막 조카가 또 엄마 다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올리고 막 펼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막 조카 보고 하지 말라고 막 이러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못 움직이시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러고 계시다가 엄마가 이제 언니랑 조카 밥 차려주신다는 그 의지 하나로 나중에 결국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시더라고요. 웃기죠? 그게 최면이 걸리네? 최면 비용이 비쌌죠? 아니요, 그거 유명한 영상도 아니었고요. 몇백 회짜리 영상이었어요. 조회수 몇백 회짜리. 그냥 그게 제일 짧아서 그걸로 고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강박에 대해서 막 아까 찾아봤는데 그 마음 수련을 하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마음이 편안했으면 벌써 그런 일이 없었지. 그러니까 레드선 하는 영상 없나 또 따로? 최면에서 풀려나는 영상. 제가 괜히 막 함부로 뭐라도 했다가는 뭔가 잘못될까봐 걱정돼갖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저 시간이 지나가고 괜찮아지기만을 바랄 수밖에.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서 최면 되려고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막 일부러 그 최면 그런 이제 이완 명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면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최면 걸린 적이 없어요. 누구는 또 최면 하면은 잠을 잘 잔다는데 잠은커녕 뭐 그냥 들어요. 그냥 듣다가 막 코 간지러워서 결국 막 깨고 막 이러거든요. 결국 막 집중 깨지는 거 있죠.
하면 이상하게 코가 간지러워. 집중하려고 그러면 괜히 막 얼굴에 어디 막 먼지 붙은 것 같아서 막 간질간질해가지고 막 긁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책 다 읽을 때까지 참았죠. 잘했죠? 근데 엄마가 아까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피오가 그렇게 귀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오가 누구냐고 그랬죠. 누군지 알긴 알았어요. 얼굴은 되게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오 얼굴은 알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사람이 이제 귀여운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 사람이 요즘에 무슨 드라마에 나왔대요. 뭔 드라마더라? 제목 까먹었는데 무슨 아이유랑 여진구 나오는 드라마였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고 제가 엄마가 피오가 귀엽다고 하니까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 이렇게 쳤죠. 피오 입덕 영상 이렇게 찾았는데 하나를 딱 봤는데 1도 귀여운 거 모르겠고 막 겁나 잔망 떠는 영상만 있는 거예요. 막 있죠. 막 뿌잉뿌잉 막 이러는 거. 막 그딴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다 기겁을 했죠. 언니랑 엄마랑 제가 다 기겁을 하고 엄마가 막 이런 거 아니라고 막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오가 무슨 웃을 때 입이 하트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드라마에 귀엽게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 제목이랑 피오 이렇게 쳐가지고 찾아봤어요. 어떻게 나오나. 근데 봤는데 거기 이제 그 드라마 설정상 역할 자체가 이제 애교 많고 막 그런 타입인 거예요. 강아지 같은 설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진짜 귀엽기는 뭐가 귀여워. 못생기기만 했더만. 근데 확실히 입이 하트 모양이 되더라고요. 웃을 때. 저도 웃을 때 입 하트 모양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보자마자 아 이거는 윗입술을 들어 올리면서 웃어서 그렇다고. 저도 그렇다고 막 그랬죠. 근데 엄마가 저복은 귀엽다고 안 해줬어요. 아 피오한테 왜 그러냐고요? 저도 윗입술 이렇게 들으면서 웃어가지고 입술 하트 되는데. 남의 자식한테 귀엽대.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평소에 뭐 아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사는데 얘 보니까는 만약에 아들이 있었다면은 이런 자식이면 참 귀엽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하여튼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엄청 배부르게 먹었죠.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예요. 김치찌개. 말하자마자 군침 나온다. 자동으로 군침 나오네요. 단어만 말했는데. 오늘 딸꾹질을 13번을 했어요. 제가 그걸 왜 세셨죠? 저는 참치 김치찌개도 좋은데 그것보단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더 좋고 그것보단 햄 김치찌개가 제일 좋더라고요. 햄 김치찌개. 뭐 치즈도 넣으면 좋고. 그래서 왜 평소에는 저는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국이나 찌개에 있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물에 빠져있는 고기가 좋더라고요. 햄 별로예요? 돼지고기가 더 좋아요? 네, 취향을 존중할게요. 저는 햄이 제일 좋아요. 근데 웃긴 거는 옛날에는 저 햄은 진짜 음식 취급도 안 했거든요. 햄이랑 만두랑 소세지 막 이런 거 있죠. 고기가 막 이상하게 섞여 있는 거. 그런 건 근처에도 안 갔어요. 막 극혐했거든요. 정체도 알 수 없는 고기가 섞여 있는 게 뭔가 음식 같지 않고 쓰레기 같았거든요. 그리고 고기 자체도 안 좋아했고.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햄이. 소시지도 맛있고 만두도 맛있고 점점 맛있는 것만 늘어가요. 이렇게 인생이 점점 행복해지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어려지는 입맛.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진짜 하루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고요. 딱 양배추만 사와요. 배고프면 하루 종일 그 양배추만 씻어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냥 쥐고 뜯어 먹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젠 그렇게 못해요. 이제는 날 채소를 먹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옷 대체 뭐냐고요? 이거 뭐냐? 아, 이거 왜요? 제 교복인데요. 제 체육복인데요. 왜요? 이상해요? 저 18살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제 이름 보이시죠? 이시우? 맞아요. 양배추는 이제 쪄 먹으면 괜찮은데, 근데 이제 양배추는 또 이제 먹다 보면 좀 이제 웩스러운 게 있죠. 한두만 먹으면 괜찮은데 뭔가 된장 안 찍어 먹으면 좀 약간 방구 맛 같은 거 나는 거. 여고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한테 받은 옷이에요. 제가 이거 옷 너무 이쁘다고 회색에다가 이거 연노랑 색깔 이 조합이 너무 이쁘고 거기다 명찰 색깔이 이 하늘색까지 해서 색깔 조합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예쁘다 그랬더니 친구한테 받아와서 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옷이 저 지금 3개가 있거든요. 3개나 있어요. 제가 이쁘다고 했을 뿐인데 계속 얻어와서 줘가지고 이제 3개나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다 은근히 뭔가 더러워요. 애들 옷이라 그런지 막 팬 자국 같은 거 있고 그 왜 막 보풀 같은 거 있죠. 그 시로락이 띡 튀어나온 거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또 준 건 뭐예요? 왜냐면 고3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이런 체육복 자체를 잘 안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애들 막 생활복도 있고 교복도 있고 그리고 왜 애들이 체육 시간에 그렇게 막 본격적으로 막 활동을 하진 않더라고요. 깔깔이 입어봤어요? 그래서 별로 쓸데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줬나 봐요. 깔깔이는요. 깔깔이가 따뜻하다는 소문에 저도 깔깔이로 된 옷을 많이 샀더랬죠. 색깔별로 사고 윗도리도 사고 조끼도 사고 바지도 사고 이것저것 다 사봤거든요. 근데 따뜻한 건 잘 모르겠고 따뜻하긴 한데 뭔가 너무 불편해. 그 뭐랄까 이제 그 이것도 지금 그런 재질이거든요. 여기 걸린 거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옷이 좀 버석버석거리니까 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게. 그래갖고 안 입게 되더라고요. 아, 저런 거 말고요? 군 깔깔이랑은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초점 돌아왔어요? 저 되게 작은 화면으로 보고 있어서 초점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돌아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깔깔이 소리는 완전 백색 소음이에요? 깔깔이 최고예요. 아, 님 왜 군대 갔다 오면 말 깔깔이 타령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었군요. 그런 사람들 있더라. 군대 갔다 오면 깔깔이 되게 찬양해. 물론 찬양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스극스극하면 잠이 와요. 웃겨.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그 3벌의 똑같은 체육복 중에 이게 제일 큰 옷이에요. 사이즈가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왠지 제일 큰 옷이 마음이 편하고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골라서 입었죠. 그리고 그나마 이게 제일 깨끗하고. 이게 사실 칭찬할 때 해선 안 되는 말이에요. 머리 좋다. 그럼 애들이 이상한 근자감이 생겨요. 그걸 듣는 순간. 그러면서 나 똑똑하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래 그 말을 들으면 그 자기가 똑똑하다는 말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이제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 똑똑하다는데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하기 싫으니까 하지 말자. 나중에 가서 급할 때 이렇게 쭉 보면 될 거야. 난 똑똑하니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과외를 맡길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제가 그 문장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모든 엄마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공부를 할 용기가 없어져요. 왜냐면 나는 머리가 좋다는데 만약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면 그럼 내 머리가 나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안 해야겠다. 조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공부를 안 해야겠다. 그래야만 나는 머리가 좋은데 열심히 노력을 안 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저녁 먹는데 언니랑 조카랑 저랑 엄마랑 같이 먹었잖아요? 밥을 먹는데 조카가 뭔 노래를 부르면서 막 까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조카한테 너 그거 아무 노래 부르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애가 즉흥적으로 노래를 지어서 부른다는 뜻이구나 이랬어요. 제가 최근 노래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그래서 조카가 맞다고 그러고서 엄마랑 조카랑 같이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똑같은 노래를. 그래서 그 아무 노래가 노래 제목이라는 걸 알게 됐죠. 지코 보면 어때요? 또 못생겼던가요? 근데 왜 화내는 이모티콘을 하세요? 그럼 제가 못생겼다고 말 못하잖아요. 근데 못생겼어요. 왜요? 못생겼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저 잘생긴 사람 따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남자 볼 때 얼굴은 거의 안 봐요. 얼굴 안 보고 이제 인상을 봐요. 인상만 보는데 제 미적 성향을 단적으로 표현되는 단어가 있죠. 딱 이 세 가지 단어가 바로 제 이상형입니다. 이 세 단어예요. 굉장히 특이한 취향을 가지고 있죠. 특이하고 확고한 취향. 감자는 뭐냐고요? 몰라요. 그냥 느낌이죠, 느낌. 강원도 가서 사시게요. 몰라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약간 있잖아요. 왜 남자답고 막 이런 거. 아니 자꾸 제가 아까 누구 못생기다 했죠? 누구랑 이 사람 못생기다고 했더니 지금 잘생긴 거 좋아하는 줄 아시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지. 왜요? 취향도 못 말해요? 지코랑 피오. 지코랑 피오 못생겼다고 말하면 안 되냐고요? 지코랑 키오가 사람들이 이제 보는 기준이 다 다른 것이지 제 눈에는 못생겼어요. 누구한텐 뭐 잘생겼을 수도 있겠죠. 인정은 합니다만 제 눈에 못생겨 보이는 걸 제가 어떻게 잘생겼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은 못해요. 남들 같았으면 아침마다 3번씩 저래요. 이거 아로마 제가 왜 계속 향기 맡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밤이라 가지고 김우빈 맞습니다. 비슷한 느낌이죠. 남자 같은 느낌. 밤이어가지고 이거 이제 이런 거 맡으면은 좀 진정되잖아요. 불안이 좀 진정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맡는 거예요. 저 막 편집할 때도 이거 밑에 이렇게 뚜껑 연채로 놔두고 냄새 맡으면서 해요. 밤에는. 우락부락한 취향 존중해요. 맞아. 우락부락 이런 거. 근데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거 병원에서 줬어요. 자기 전에 맞고 그러라고. 마동석 맞습니다. 저 한때 제 이상형 마동석이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모르겠다. 지금은 언젠가부터 갑자기 살이 많이 쪄가지고 약간 벗어났어요. 이상형에서. 너무 뚱뚱해졌어. 제가요 오늘 영화를 원래 볼라 그랬어요. 엄마 아빠랑 셋이서 영화를 보려고 예매를 했었거든요. 챌린지 하기에 늦었어요? 뭔 챌린지요?
영화를 보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요즘에 막 계속 아픈 거예요. 머리가 계속 아프고 막 그래서 몸이 계속 안 좋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코로나 증상 같은 걸 막 검색을 해보신 거죠. 근데 우리 가족은 다 코로나에 1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가족들이 좀 마인드가 막 왜 있죠? 사회 불안 조성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그냥 내 갈 길만 열심히 가면 된다. 이런 주의예요, 좀. 아, 이거 챌린지 했으면 떡상했다고요? 병원 가보셨냐고요? 아니요, 뭐 열도 안 나고 이제 머리가 계속 아픈 거죠, 엄마가. 그래서 어젯밤에 저도 머리 아픈데 막 엄마 머리 지압해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엄마는 두통이 원래 그렇게 오래씩 안 가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니까 막 찾아본 거죠. 그랬는데 엄마가 찾아보고 오더니 그 중국에서 그 발병 환자들이 어떻게 그 병세가 진전이 되는지 그거를 막 알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해줬는데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게 걸리면 일단 중환자가 되는 것은 기본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살아남으면 정말 운이 좋게도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라고. 그리고 일단 그게 걸리면 막 여러 가지 장기들이 다 손상이 되고 뭐 그런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감기려니, 그냥 독감이려니 막 이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는 이제 엄마가 무섭다고 하니까 이제 다 무서워진 거죠. 그래서 영화도 취소했어요. 근데 영화 예매할 때까지만 해도 어젯밤에 막 예매했는데, 예매할 때 영화관이 너무 텅텅 비어가지고 막 신나는 거예요. 좋은 자리 다 있으니까. 그래서 아싸 영화관 전세 낸다 하면서 막 예매를 했었죠. 근데 취소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내원 중인 병원 폐쇄당하고 C컵을 하셔서 김치를 몇 통씩이나 김치 먹으면 낫는다고요. 그래갖고 진짜 웃긴 게, 언니는 딴 집에 살잖아요. 근데 언니까지도 진짜 아무도 마스크를 낀 적도 없고 손 세정제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마스크 사둔 거 많으니까 이제 그거 끼고 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러고 보니까 저 메르스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메르스 때 그 당시에 이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점심 먹고 나서였나? 그때 이제 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줄을 서요. 뭘 줄 서냐면 열 재려고. 그래서 무슨 레이저 같은 걸 이렇게 여기 관자놀이 띡 써가지고 열을 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재가지고 이제 통과를 해야만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거기다가 그 회사는 중동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드는 회사예요, 특성상. 왜냐면 이제 중동의 무슨 석유 채굴하는 그런 거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에. 꼭 전해요. 여태 걸린 사람들 공통점이 마스크를 안 껴서래요. 신천지를 빼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도 아침마다 열 재요? 지금은 회사를 안 다녀서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일이 너무 과중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에 가서 과외까지 하니까, 그래서 그때 아팠어요. 열나는 건 모르겠고 하여튼 몸살이 나가지고 제가 일찍 조퇴를 했어요. 근데 조퇴를 했는데 저 아프다고 조퇴 허락받고 집에 가고 있는데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이제 상사한테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올렸나 봐요. 저 조퇴하는 거를 올렸더니 위에서 그런 거예요. 병원 가가지고 메르스 아니라는 그거 진단서 떼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몸살 나가지고 좀 쉬고 싶었는데 그냥 약 먹고 쉬면 낫는 건데 병원 가서 막 그런 걸 해오라니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진단서를 떼고 왔었죠. 병원은 재고가 있어요. 우리는 가뜩이나 몸이 안 좋아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지금 출입만 해도 그 다 문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마스크 의무적으로 하나씩 착용하게 하고 이거 의무적으로 손 그거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갈 때까지 한 번도 벗어서는 안 되게 하고. 지금은 또 중국에 관련된 회사면 또 난리 났겠죠, 아마. 전 영상 보니까 영어도 꽤 잘하시는 것 같던데요. 아, 네, 영어도 좋아했었죠. 지금은 또 워낙 안 써서 모르겠어요. 아싸, 꿀타 보셨군요. 예니밍한테 입덕을 하셨군요. 언니가 요즘에 조카 옷을 너무 이쁘게 입히는 거예요. 정말 머리카락 끝부터 발끝까지 코디를 너무 완벽하게 잘하는 거예요. 이쁘게. 그래갖고 저랑 엄마가 막 칭찬해주고 막 언니가 어쩜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하냐고 막 칭찬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막 이 얘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우리 예니밍 지난번 수다 때 언니의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언니가 막 궁금해 하면서도 이러는 거예요. 제 거는 영상들이 길어서 볼 엄두가 안 난대요.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아마 한 번도 안 봤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대답으로. 맞아, 내 영상 되게 길고 솔직히 노잼인데 나도 사람들이 이거를 왜 보는지 모르겠어, 이랬죠. 언니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보니까. 그니까 그거 보면 화낼 것 같은데 언니 히피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니까요. 그때 제가 막 넝마 같은 옷 좋아하고 막 패션 센스가 없고 막 그렇게 말했잖아요. 화장도 못하고. 거기다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언니가 아주 막 패션 리더인 동생이 이제 나한테 옷을 빌리러 오다니 감회가 새롭구만. 막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막 말했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큰일 나죠. 안 보니까 말이죠. 아무도 안 봐요. 제 주변 사람 정말 한 명도 안 보고 가족은 아예 가족은 관심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찾아보지도 않고 어쩜 구독도 안 눌러요, 가족이. 꿀잼이 있어요. 약간 소통하는 재미도 있고 책 읽어주는 거 국어 선생님 같고 그래요. 아, 무슨 가족이 저 유튜브 하고 있고 다 하는 거 알고 거기다가 장래 희망이 유튜버인 거 알면은 가족이 안 해주는 건 또 바람 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또 뭔 바람이 불었나 보다. 지금 우리 가족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절대로 유명 유튜버가 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벤자민 버튼 맞네요. 벤자민 버튼 왜요? 안 봤는데. 저 그거 초반에 보다가 졸려가지고 안 봤거든요. 갈수록 어려져서요. 왜 우리 가족은 저의 꿈을 믿어주고 밀어주지 않는 걸까요? 가족이 나서서 막 주변에 이야기도 하고 다니고 글쎄 우리 딸이 유튜브를 하는데 글쎄 생방송도 하는데 우리 같이 보고 그러자 재밌대 막 이러고 같이 좀 보고 이거 보는 김에 구독하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그래 알았지?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언니도 막 회사 가서 막 점프하고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도 안 보니까 막 언니는 왜 안 보는지 아세요? 오글거려서 못 보겠대요. 뭐 보기는 하고 말을 해야지. 보기는 해. 안 보면은 계속 욕할 테니까. 계속 여기서 흉볼 거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제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그러면 되니까요. 어머님이 엊그제 저 인형을 세워두신 거는 그냥 해본 소리셨던 거였어. 이제 그런 거 있죠. 그 미약한 관종기 같은 거를 발산하신 거죠. 이제 엄마한테도 미약한 관종기가 있는 거예요. 엄마의 존재감을 저기다가 이제 인형으로 딱 표시를 해놓고. 하지만 제가 방송을 할 때 무슨 내용을 하든 말든 그건 관심이 없는 거죠. 아마 이런 걸 바라셨을 거예요. 제가 엄마가요 기억계실이 저기다가 인형을 앉혀놓고요 라마 인형까지 거기다가 안겨놓고 갔어요. 우리 엄마 귀엽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이제 기대하신 거 아닐까. 이것도 편집입니다. 편집하세요. 예니밍님. 절대로 딴짓하면서 이 부분을 넘겨가시면 안 됩니다. 편집을 하세요.
엄마 소리나. 아, 지금 밖에 왜 소리가 나죠? 지금 시간에? 일어나신 것 같은데. 너무 시끄럽게 떠들었나봐요, 제가. 저도 모르게 남 욕을 하다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원래 뭐 남 얘기하면 그렇게 재밌잖아요. 남 얘기하다가 막 흥분해가지고 목소리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영화 보려던 게 뭐였어요? 아, 1917이요. 그게 그 뭐 기생충하고 뭐 서로 다퉜던 영화라며요. 뭐 촬영상인가 뭐시기를 바랐다던데, 사실 전쟁 영화를 별로 궁금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시기 그거를 서로 뭐 상 받는 걸 다투고 했다니까는 또 궁금해서 보려고 했죠. 근데 영화는 집에서 봐야겠어요. 몰입감 짱이에요? 전쟁 영화인데 안 지루했어요? 막 피곤하고 그러지 않아요? 막 두두두두두 막 이러고 막 시끄러워가지고.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으면은 졸리잖아요, 보다가. 오늘의 썸네일은 이거네요. 엄마 최면 사건.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초반부터 몰입도가 그동안 나온 영화 중에 최고라는 평이 많더라고요. 그런 쪽에 기울어져 있지 않아서요. 감정선도 잘 느껴지고 좋았어요. 어제 경남 지역 갔더니 거긴 유명한 식당들도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쪽은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겠죠? 우리 이제 외국으로 놀러도 못 가요. 엄마랑 계속 사람 없을 때 놀러 가자 막 이랬는데 이제 나가지도 못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나갔다가는 들어오지도 못할 거고.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어디서 봤는데, 그 무슨 확진자는 뭐 어디 막 돌아다녔는데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뭐 맞은편에 앉아서 뭐 밥 같이 먹은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안 걸리고 그 막 교회에서 뭐 몇 명밖에 전염이 안 됐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막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같이 예배 드려도 그렇게 전염이 많이 되지 않는데요. 근데 도대체 신천지에서는 뭔 짓거리를 하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하여튼 거기에서 무슨 짓을 하길래 그렇게 많이 전염이 됐냐 막 이런 거를 봤어요. 병원 내에 운동하는 공간이 있어서 운동이나 하고 그래요. 그런 거라도 있으니까 조금 덜 힘들겠네요. 친구들이 잘 지냈다고 육개장으로 부탁한대요. 에? 죽었을 때요? 육개장 먹고 싶다. 육개장. 사골로 만든 육개장. 갑자기 배가 고프네. 아까 식사 이러셔가지고 갑자기 식욕 땡겼어요. 근데 옛날에는 맨날 달달한 거 먹고 싶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짭짤한 게 먹고 싶더라고요. 달달한과 짭짤한 걸 모두 만족시키는 떡볶이는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떡볶이, 조스 떡볶이. 조스 떡볶이에다가 김말이 6톨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순대랑 거기 국물도 맛있죠. 편집할 때 일일이 다 읽으세요? 네, 물론입니다. 일일이 다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영상이 3시간짜리다. 그러면 편집할 때 두 배가 걸려요. 무조건. 적어도 2배가 걸려요. 시간이. 2배에서 3배까지 걸립니다. 왜냐면 편집한다는 게 그냥 안 들어보고 막 그 오디오 생긴 것만 보고 제가 무슨 내용인지 추측해서 막 자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말 더듬은 것도 보면은 다시 여러 번 돌려보면서 더듬은 딱 거기만 잘라서 앞하고 뒤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한다든지 그런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가죠. 그리고 너무 흐름을 끊는 그런 대화 있으면은 없애버린다든가, 아니면은 그 왜 채팅 특성상 딜레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가 잠깐 딴 얘기가 나왔다가 이 얘기가 또 나오면 이거 잘라서 이렇게 앞으로 붙여놓고 막 그런 것도 해요. 뭐야, 수습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최소한 잉리밍과 예기밍은 따로따로 편집이 들어가거든요. 오늘도 밤에 이거 끝나면 곧바로 잉리밍만 편집을 해놓고, 내일은 아침에는 못하니까 하여튼 내일은 수다 떠는 예니밍을 편집을 하게 될 거예요. 예기밍을 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줌 마려요. 이제 슬슬 가야 됩니다. 화장실이 급해졌어요.
아니 엊그제는 방구 오늘은 오줌. 아 그런 거죠 뭐 인간이. 편집본 좀 보세요. 근데 어차피 생방을 보시는 분들은 편집본까지 볼 필요는 없긴 한데 아마 안 보시겠죠. 그럼 사실상 다시 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는 말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겠네요. 그거 글 쓰는 우리도 오글거려서 못 봐요. 아, 아 본인들도 이제 부끄러우시구나. 저만 부끄러운 게 아니군요. 예니밍 화이팅! 화이팅 할까 또 그거 생각난다. 무성의하게 화이팅하는 친구. 몸 말만 하면 화이팅! 이러는 친구. 우리 오늘 밤에도 잘 자도록 화이팅을 합시다. 화이팅! 알았어요. 화장실 갈게요. 안 싸서 말려요? 아니면 앞으로 기저귀를 차야 되나? 여기 이제 상체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상체만 딱 정상적으로 있고 아래에는 이제 요강 위에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찍고 있는데 얘기하다가 이제 그 요강에 뚜루루루 이런 소리가 나도 이제 알아서 그냥 아는 척 안 하시는 거죠. 아 그러려니. 그래 자연적인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 말하다 말고 뭐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이러는 거죠. 편집점. 얼른 가요. 먼저 끊어버리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요. 알았어요. 먼저 갈게요. 감사해요. 아 제가 마음이 약해갖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도 잘 잡시다. 여러분들아. 잘 자요. 얘기하는 예리밍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잘 자요. 안녕. 스스? 괜찮아. 안녕. 오늘의 미리 보기는 최면에 걸려버린 엄마.